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MIT 창업 프로그램 두 번째 테마,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생애주기 사용 시나리오를 살펴보고요. 제품 시각화, 가치 제한 정량화, 핵심 역량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사용 시나리오예요. 사용 시나리오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 시스템의 범위와 기능,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 등을 사용자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정의하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품 적합성이 페르소나의 가치 사슬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제품과 만나는 주요 접점이 어디이고, 또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 또 선택을 망설일 때는 그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사용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알 수가 있겠죠. 실질적인 사용 외에도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구매와 지불, 그리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 지원 과정 전반적인 것을 담으면 훨씬 좋습니다. 시각화를 하거나 다이어그램, 또 플로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절차와 흐름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 시나리오 예시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하나는 만화처럼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려져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 시나리오인 만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처음에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신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용 시나리오 예시는요, 한 전자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품을 이용할 때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전 몇 시, 7시, 8시, 그리고 점심때, 저녁 7시, 8시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고객이 어떻게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전체 생애주기 사용 시나리오, 이것을 작성하실 때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종 사용자는 어떨 때 다르게 일하고 싶을까?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그들은 어떻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까? 그리고 제품을 찾게 되면 분석하고 비교할 테고 또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설치하고 또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춰서 이런 전체적인 생애주기 사용 시나리오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이런 포함해야 될 내용들을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제품 시각화입니다. 지금까지 제품 상세 이미지가 좀 더 막연하고 흐릿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몰두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동안 배우시고 또 준비했던 그런 작업을 바탕으로 시장에 선보일 제품의 최종 이미지를 시각화할 단계입니다. 자, 시장에 출시할 제품의 최종 이미지를 시각화한다는 것은요, 제품을 제작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제품을 제작할 때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품의 기능보다는 그 기능이 창출하는 가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요,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각화를 하게 되면 특히 팀원이 있을 때 뭔가 목표와 방향을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혼란을 줄이고 역량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특징이나 기능, 그리고 가치를 강조하게 돼서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그렇다면 훨씬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제품을 시각화할 때는요, 우리 잠재 고객과 시각화한 내용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의 특징, 기능, 궁극적인 가치 기술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보시고요. 목표 고객이 왜 이런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이 질문만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때 어떤 내용을 담으실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화한 제품 사양 내용을 잠재 고객과 공유하게 되면요. 실제로 잠재 고객이 해당 제품에서 이런 것은 유용하네요.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제품은 더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제품 브로셔를 생각해 보면요. 훨씬 더 어떤 식으로 시각하면 좋을지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웹사이트를 제작하신다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카테고리를 구체화하면서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소 아직까지는 엉성하겠지만 고객과 함께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또 평가해보고 시험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 단계도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치 제한 정량화입니다. 가치 제한 정량화는 페르소나가 얻는 혜택을 객관적 수치로 표현하고요.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아실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르소나가 얻는 혜택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렬한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페르소나는 뭔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맛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품질일 수도 있고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에 따라서 가치 제한의 정량화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혜택은 더 우수한 것, 그리고 뭔가 더 빠른 것, 무엇보다 저렴한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런 제품의 특징점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혜택의 예시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작업 전반의 프로세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처럼 안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럼 배출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혜택을 표시를 하는 것이 가치 제한을 정량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치 제한 정량화를 했을 때 목표는요. 고객의 욕구를 기준으로 제품의 혜택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객이 겪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불편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가 좋아진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현재 고객이 겪는 불편함과 그리고 미래에 유용한 그 두 가지의 어떤 숫자의 차이, 이런 것이 바로 가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에는 10 정도라면 앞으로 우리 제품을 통해서 10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치 제한을 정량화,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해줬을 때 고객이 훨씬 더 이 제품을 써야겠다. 이런 욕구들이 명확해지겠죠. 다음은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은 고객 가치를 경쟁자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차별적인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최저가, 고객 서비스, 사용자 경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상품을 떠올릴 때, A라는 영역을 떠올릴 때 그 대표적으로 그 제품이 생각난다면 그러면 시장의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잠재 고객은 다른 것을 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력하면 물론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만큼 이 네트워크 효과는 당장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는 사용자 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최저가 역시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게 아직 지금 당장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정말 최고의 우수한 서비스라면 그러면 저절로 강력하게 입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은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고객들에게 추천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는 다채로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고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새롭게 이색적으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핵심 역량이 아닌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선도자 우위,
그리고 독점 공급 전략입니다. 선도자 우위는 먼저 진출했다는 거죠. 먼저 진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 두 번째, 세 번째 시장에 진출한 사람들 혹은 기업이 더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나 최저가 아니면 고객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또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독점 공급, 처음에는 독점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에만 뭔가 몰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장이 바뀔 때, 급변할 때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을 핵심 역량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은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입니다.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는 경쟁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핵심 역량과 페르소나의 우선순위,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목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비교라는 그런 직관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가치 제한 정량화가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득하는 거라면 포지셔닝 차트는 내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적임자인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왜 적임자인가를 설득하는 그런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셔닝 차트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은요, 무엇보다 페르소나의 구매 기준입니다. 페르소나가 어떠한 것을 구매할 때, 우리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1순위, 2순위 이런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고 파악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를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X축과 Y축, 익숙하시죠? 이 X축과 Y축을 이등분합니다. 그리고 X축에는요, 페르소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우선순위 첫 번째, 그것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X축 중에서 0에 가까운 왼쪽에는 우선순위에서 부정적인 상태를 적고 또 오른쪽에는 우선순위가 긍정적일 때 이런 걸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품질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0에 가까운 건 품질이 낮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쪽은 품질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Y축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선순위 말고 또 다른 두 번째 우선순위 이것을 배치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소개했었던 X축하고 똑같이 그렇게 0과 또 위쪽 이 상태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상태를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을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경쟁자의 위치를 표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알게 될 테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자연스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에 A와 B 이 두 가지를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그렇죠. A입니다. 우선순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게 되면 당연히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을 선택하겠죠. B는 B같이 되는 건 너무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A의 방향으로 우리가 위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핵심 역량을 찾고 또 갈고 닦고 경쟁력 포지셔닝 차트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MIT 창업 프로그램 두 번째 테마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